모든 게 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이 정도면 대체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댓글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안녕하세요. 네달입니다. 오늘 제가 은퇴 이주해서 라스베가스에 산 지가 1년 5개월 정도 됐어요. 그래서 1년 5개월 살면서 느낀 점, 이쪽 라스베가스에 사는 장단점, 특히 은퇴 이후에 사는 것에 대한 장단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기 은퇴 이주해서 오기 전에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살았어요. 아틀란타 조지아에서 한 7, 8년 살았고요. 그 전에 뉴욕에서 한 10년 정도 살았어요. 처음에 20대 초반에 가족 이민을 미국으로 오면서 뉴욕에서 정착해서 한 10년 정도 살다가 한 30대 초반 돼서 아틀란타 조지아에 이주를 해서 살다가 작년 6월 달에 라스베가스에 이주해 와서 지금 1년 5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살아보면서 느낀 점을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별로 좀 적어봤거든요. 일단 첫째는 날씨. 라스베가스 이곳이 날씨가 은퇴해서 살기에 얼마나 좋을까.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집 집 주변의 환경, 그러고 집 가격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 생활비, 주거비죠. 그러고 물가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죠. 네 번째로는 세금은 이쪽에서는 어떨까? 은퇴 생활하는데 세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면은 또 당연히 안 좋죠. 그런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연 환경. 이곳의 자연 환경은 은퇴해서 살기에는 좀 어떤지 그걸 좀 얘기하고 싶고, 여섯 번째는 교통으로 어떻게 나 다니기에 좀 어떤지, 교통이 또 너무 막힌다든지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교통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곱 번째 여기 살면서 즐길 거리. 은퇴하면서 너무 심심하면 안 좋겠죠. 이쪽은 즐길거리니까 즐길거리에 대해서는 식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레스토랑, 공연이나 그런 볼거리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덟 번째로는 여행. 아무래도 은퇴하고 나서는, 은퇴 안 해도 그렇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여행이라는 게 좀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 근처에 여행지, 심심하지 않게 갈 곳이 많이 있는지, 그러고 다른 주들, 또 해외 또는 한국, 그런 곳에 여행을 하는데 어떻게 좀 편리하고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라스베가스니까 아무래도 도박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카지노라고 하죠. 카지노. 라스베가스 생활하는데 카지노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단점, 장점이 있겠죠. 네, 그럼 첫 번째 날씨인데요. 제가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한여름에 6월 한 중순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 한 2달 동안은 정말 뜨거워요. 아주 뜨겁고, 특히 7월 달이 제일 덥다고 하는데 7월 달은 더위가 상당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고 120도, 화씨 120도죠. 화씨 120도까지 올라갔는데, 그런 날도 근데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은 야외 활동하시고, 또 골프 치시는 분들은 골프도 치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지방에서 생각하기에 120도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이곳은 사막 기후니까 건조하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야외 활동도 그 120도에서도. 겨울에는 따뜻해요. 따뜻하고 날씨 좋고, 간혹가다 바람이 좀 강하게 부는 날이 있는데, 그런 날 제외하고는
거진 괜찮습니다. 아주 또 좋은 날씨고요. 봄, 가을에도 좋은 날씨고요. 날씨는 사막 기후가 은퇴 생활하기에는 괜찮습니다. 다시 여름 날씨로 돌아와서 아무래도 여름 날씨가 이곳 단점인데, 여름에는 서너 달 동안 거진 비를 못 보고 간혹가다 조금 뿌리는 건 있는데 거진 없다고 봐야 되고, 거진 매일매일이 햇빛이 쨍쨍한 날이에요. 구름 한 점 안 보이는 날이, 구름이 거진 없는 날씨가 계속 이어지죠. 온도는 높지만 그래도 실내에 들어가면은 어디나 실내에서는 에어컨이 틀어져 있죠. 에어컨이 틀어져 있는 실내에 들어가면은 상당히 쾌적합니다. 다른 지방에서는 에어컨이 틀어 있어도 습기가 많을 땐 좀 먹먹한 감이 있고 상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곳은 습도가 적으니까 에어컨 틀어져 있으면은 상당히 상쾌한 기분이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예, 그러고 이곳은 습도가 없어서 그런지 모기가 거진 없고요. 조금 간혹가다 좀 있긴 있는데 거진 모기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1년 동안 모기에 물린 경우는 한 두세 번? 근데 이쪽 모기는 제가 살던 조지아 남부 지방에 비해서 모기가 아주 약해요. 그래서 물려도 잠깐 좀 가렵다가 금방 나아집니다. 모기가 거진 없고 벌레도 매우 적죠. 다른 지역에서는 화씨 90도 정도 되면은 상당히 그래도 더운데, 여기는 90도면은 매우 시원한 날씨예요. 90도면은 시원한 날씨고, 100도도 그래도 괜찮고, 한 105도는 넘어야지 이거는 뜨겁구나 그렇게 느껴집니다. 110도 넘으면 많이 뜨겁다고 느껴지고요. 자연재해가 없죠. 제가 있는 동안 자연재해는 없었습니다. 1년 5개월 동안. 여기는 토네이도도 없고 지진도 없고 허리케인 그런 것도 없고요. 산불도 없죠. 산불. 자연재해는 없다고 봐야 돼요. 여기는 그런 면에서는 좀 편리합니다. 자연재해가 없어서 그런지 집보험이 조금 싸더라고요. 여기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집 및 집 환경, 그리고 집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해서 살려면은 아무래도 단층집이 편리하죠. 단층집을 저도 2층 집에서도 살아보고 단층집에서도 살아봤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층집을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이곳 라스베가스는 단층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다른 지방 캘리포니아에 비해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쪽 동부 쪽에 비해서는 단층집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층집을 고를 수 있는 찬스가 훨씬 더 많죠. 은퇴 커뮤니티, 55세 플러스 커뮤니티가 라스베가스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방, 그러니까 제가 살아본 지방이 두 군데지만 제가 많이 좀 다녀봤습니다. 일 때문에 거진 전국적으로 이렇게 거진 시골까지 쭉 다 다니고 젊은 시절에 많이 해봤고, 또 그 이후로도 일로서 많이 그런 데를 접해볼 기회가 많이 있어서 많이 다녀봤는데, 이쪽 은퇴 커뮤니티들이 다른 지방에 비해서 많이 있어요. 저쪽 플로리다는 더 많이 있겠죠. 플로리다는 아무래도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 비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반 다른 주보다는 은퇴 커뮤니티가 많이 형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집 주변 환경이 대체로 괜찮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집 주변 환경, 집 주변 커뮤니티 환경, 그런 것이 괜찮긴 한데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괜찮다, 그렇게 보기는 좀 힘든 것 같고, 비슷비슷한 정도. 근데 서부의 이 느낌이 좀 강하고, 이 커뮤니티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좀 모여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동네 경계선을 넘어가면 바로 사막이기 때문에 밀집돼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 라스베가스 안에 밀집돼 있어요. 이 커뮤니티들이. 그리고 그 커뮤니티들을 딱 넘어가면 바로 사막. 그쪽에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사막이 쭉 이어집니다.
집 가격은 미국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도시들의 한 평균 가격 그 정도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뉴욕이나 LA, 뭐 샌프란시스코, 뭐 등등 큰 지역, 그런 비싼 지역 빼고 얘기하면은 한 평균 정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더 위, 그 정도? 대도시에 비해서는 훨씬 부담이 적죠. 세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생활비입니다. 주거비, 물가. 일단 제가 살았던 아틀란타와 비교해서 살짝 높은 감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살짝 높은 정도지 뭐 거진 비슷하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살짝 높은 정도고, 미국 남부 지역이 가장 저렴한 곳이니까 가장 저렴한 곳보다는 살짝 높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미국의 한 중간보다 약간 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거진 중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그런 좀 비싼 데보다는 매우 저렴한 거죠. 그래서 은퇴 생활을 하기에는 물가는 괜찮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세일스 텍스가 8.375%입니다. 여기 클락 카운티죠. 네바다의 라스베가스는 전부 클락 카운티에 속하는데 세일스 텍스가 8.375%입니다. 미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살짝 높긴 한데 그로서리 식품, 그러니까 식품에 대해서는 세일스 텍스가 없어요. 그리고 딴 거 약값이든가 거기에 대해서도 없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지금 확실히 몰라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여하튼 그로서리 식품 제품에 대해서는 세일스 텍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 가서 식품을 구입하면은 거기는 세일스 텍스가 붙질 않습니다. 좀 전에 세일스 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세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퍼티 텍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재산세죠. 재산세가 약 0.6에서 0.7% 연간 그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세집은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러고 집집마다 또 이게 프로퍼티 텍스가 재산세가 다르게 좀씩 매겨지니까 이게 딱 몇 프로라고 얘기할 수는 나온 건 없지만 보통 0.6%에서 0.7% 그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높지가 않죠. 낮은 편이죠. 이 정도면은 재산세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죠. 보통 조지아가 1.2% 정도 되고요. 텍사스는 뭐 1.8%인가 1.7%인가 꽤 높은 편이고요. 전국적으로 봐서 0.6에서 0.7%면은 상당히 낮죠. 프로퍼티 텍스, 그러니까 재산세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은퇴자뿐만 아니라 여기에 거주하시는 집을 소유하시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상당히 유리한 재산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죠.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제로입니다.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제로라서 여기서 버는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죠.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보통 6%, 7%, 어떤 주는 10%, 어떤 주는 캘리포니아는 최대 13.3%인가 되는데 여기는 아예 그게 없죠. 미국에서 7개 중가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는데 그중 하나가 네바다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소득,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 소득이라든지 연금 소득 그런 거에 대해서도 세금이 없다는데, 제가 이거는 뭐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소위 말하는 네바다주는 텍스 프렌들리 스테이트라고 하죠. 텍스 프렌들리 스테이트라고 해서 은퇴자에게 세금으로서는 상당히 유리한 주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한 가지 자동차 등록세, Vehicle Registration Fee가 좀 있더라고요. 한 대당 대략 600불에서 700불, 대략 그 정도 나오는데요. 물론 차 밸류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600불에서 700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년간요. 이거는 제가 살던 조지아에 비해서 상당히 조금 높은 정도, 예, 그렇습니다. 모든 다른 주와 비교해서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대당 600불에서 700불 정도 되니까 사시는 곳과 비교해 보시면은 이곳 네바다가 좀 비싼지 어떤지 알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연 환경인데요. 라스베가스는 도시 주변이 사막 산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 어디서든지 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산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이쪽 캘리포니아나 서부 쪽에 사시는 분들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동부에서 주로 살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산을 잘 못 봤거든요. 동부에서도 산을 볼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살았던 곳은 숲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지역에 살았는데 산을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은 나무가 없어서 항상 시야가 탁 트여져 있어요. 아주 먼 곳까지 항상 보이죠. 그런 점이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6번째로 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라스베가스는 메트로 라스베가스 기준으로 약 220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네요. 어느 곳에서든지 다운타운 또는 호텔이 많은 스트립 지역으로 가는데 30분 이내로 갈 수가 있어요. 30분 정도. 컴팩트하죠. 그래서 차 밀릴 일이 별로 없고 러시아워 시간에는 조금 밀리는 거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참 밀려서 거북이 걸음을 한다든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사고가 나면은 좀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1년 넘게 다녀본 바에 의하면은 트래픽이 있어서 가야 될 시간보다 한참 늦거나 그럴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좀 험악하게 운전하는 좀 난폭 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난폭 운전자들이 좀 있어요. 이유가 카지노와 술, 마약도 있겠죠. 그런 것에 관계가 있을 테죠. 전체적으로 운전 습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험악한 편입니다. 방어 운전을 조심해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자동차 보험료가 조금 높아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조지아와 비교해 보면은 한 20-30% 정도가 높더라고요. 다음으로 여기 은퇴해서 즐길 거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곳 라스베가스는 즐길 거리가 참 많은 곳이죠. 예, 다른 어느 지방보다 즐길 거리가 참 많습니다. 일단 카지노가 많고요. 카지노에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안 하는 게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은데 이거를 중독되면 큰일 나죠. 예, 근데 조금씩 즐기면서 재미삼아 아주 조금씩 하실 수만 있으면 참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이곳에 버페들도 많고요. 호텔에서 하는 버페, 관광객 상대로 하는 버페들, 아주 유명한 버페들, 그런 것들도 많고, 레스토랑도, 식당도 참 많습니다. 아시안 음식부터 시작해서 중국 음식, 한국 음식, 일본 음식,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 그리고 서양 음식들, 서양 음식하는 식당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고급부터 시작해서 저렴한 것까지 식당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게 식당이 많은 게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1년에 한 4천만 명 정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4천만 명이면은
상당히 많은 거죠. 4천만 명 정도가 1년에 방문을 하니까 식당이 아무래도 다양하고 많을 수밖에 없죠. 식당 중에서도 또 한국 식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중요하죠. 한국 식당이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 그것도 이주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죠. 이곳이 한인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만 명 정도에 되는 거에 비해서는 식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한국 한인 유동 인구가 그래도 꽤 많이 있으니까요. 한인 식당들이 상당히 많죠. 아마 은퇴 생활 하시는 데에서 한인 식당이 좀 없어서 불편하다 그런 거는 느끼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뭐 LA나 뉴욕이나 큰 대도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모자르겠죠. 그런 거를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라스베가스 주위에는 참 많아요. 반나절 여행, 당일 여행, 1박 2일, 3박 4일, 일주일 여행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코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라스베가스 주위에 마운틴 찰스톤 그런 데도 있고요. 레드락 캐년, 밸리 오브 파이어, 후버댐 등등이 있죠. 그런 데는 반나절 코스로 다녀올 수 있고요. 반나절 코스는 1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데죠. 1시간 이내로 가서 한 2시간 구경하고 또 돌아오고 할 수 있는 데고요. 조금 더 멀리 가면은 그랜드 캐년이나 브라이스 캐년 그리고 자이언 캐년 그런 미국 3대 캐년도 당일로 다녀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멀리 가서는 요세미티 내셔널 파크 그런 데는 한 6-7시간 약간 돌아가면 8시간도 걸리지만 그렇고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은 한 11시간 정도 운전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여행 코스가 많이 있고요.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를 갈 수도 있고 사막을 구경할 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아시아로 여행하기도 좀 이쪽이 좀 편리한 것 같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 직항으로 한국 가는 비행기도 있고 대한항공이요. 일주일에 4편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금 비싸죠. 직항이고 대한항공이 아무래도 좀 비싸고 또는 LA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밴쿠버 그쪽으로 가서 갈아타고 한국이나 아시아로 가는 편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렇게 갈아타고 가는 거는 매우 저렴한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은퇴 여행자들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렴한 항공권을 사가지고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많이 있죠. 이곳 라스베가스는 또 장점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장점은 관광객들이 1년에 4천만 명 정도가 오니까요. 아무래도 비행기 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행기 편이 상당히 많아서 미국 어디나 세계 어디로 가도 작은 도시지만 비행기 편은 거진 큰 도시의 큰 공항처럼 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죠. 그거는 라스베가스의 장점입니다. 또한 라스베가스 공항이 다운타운에 있어요. 그냥 시내 한 중심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 가려면은 라스베가스 어디서든지 30분이면은 도착합니다. 그래서 공항 가는데 1시간 걸리고 그 이상 걸리고 할 일도 없고요. 30분이면 바로 가고 우버 타도 30몇 불, 40몇 불이면은 보통 다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편리한 점이죠. 공항의 위치가
다운타운에 있고 시리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시리가 아니기 때문에 30분 내로 공항에 거진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다음은 도박입니다. 뭐 도박이라기보다도 뭐 카지노죠. 라스베가스로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카지노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운타운과 스트립이죠. 그쪽에 호텔 많은 곳이죠. 그쪽에 카지노가 쭉 있고 상당히 번성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쪽 외곽 로컬 지역에도 카지노 앤 호텔들도 꽤 규모가 큰 것들도 여러 개 있고, 또 동네 같은데 조그만 뭐 상점보다 조금 더 큰 조그만 그런 카지노들도 있어요. 그런 데서 보면은 술도 주고 뭐 음식도 준다고 그렇게 밖에 써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하기를 유치를 하려고 하죠. 그런 도박 유혹이 좀 있는 곳이 라스베가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대 초반에 제가 뉴욕 살 때 아틀란틱 시리즈죠, 뉴저지. 거기 가서 몇 번, 큰 금액은 아닌데 뭐 한 200-300불, 몇백 불 해가지고 몇 번 갔는데 한 번도 못 갔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몇 번 가서 몇 번 잃고서 카지노에 대해서 완전히 그러고 끊었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임에 재능이 전혀 없다고 제가 느꼈고, 이게 몇 번 잃으니까 흥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아주 뒤어버린 거죠. 그 뒤어버린 이후로는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도 1년 5개월 됐지만 아직 1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쳐다도 보지 않지만 카지노에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구경하면서 이렇게 쭉 걷고, 그러고 거기서 뭐 식사를 한번 하고 온다든지 집사람과 그렇게 산책 겸 기분 전환 겸 해서 카지노는 자주 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조금씩 컨트롤 해가면서 카지노 게임을 하기를 원하시면은 그렇게 컨트롤이 되면은 조금씩 하시는 것도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즐길 거리가 되는 거고, 깊이 안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 그거는 알아서 해야겠죠. 그리고 아까 한국 식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곳 라스베가스의 한인 인구가 약 2만 정도라고 하는데요. 한국 식당은 한인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도 한인 유동 인구가 많고, 요즘에 외국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식당이 꽤 다양하고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시고 이곳에 이주해서 사시게 되면은 한국 음식은 아쉬움 없이 드실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먹고, 중국 음식, 여기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중국 식당들도 상당히 활성화돼 있고요. 한국 커뮤니티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데서 중국 음식도 먹고, 또 베트남 음식, 쌀국수 같은 거, 그런 것도 가끔 먹고, 또 태국 음식점도 많더라고요. 태국 음식도 가끔가다 먹고, 그런 거 먹으면은 그렇게 한국 음식을 아주 자주 먹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다 한 번씩 먹고 집에서 조금 해먹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스베가스의 한국 마켓은 아직은 상당히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도 규모가 큰 한국 마켓이 하나 있고, 조그만 마켓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걸로는 좀 수요를 좀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지금 공사 중이죠. H마트가 곧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제가 들었을 때는 내년 초에 오픈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몇 달 남았죠. 한 서너 달 후에는 오픈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아신 분도 있으면은 좀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 오픈하는지.
그래서 그 H마트가 이제 오픈을 하면은 거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마트가 오픈이 되면은 한국 식품에 대한 불편한 점이 거진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음식을 그렇게 많이 해먹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별 불편함은 없지만 가끔은 지금의 마켓이 약간은 아쉬울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게 H마트가 내년 초에 오픈을 함으로써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 라스베가스의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 기타 부분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라스베가스에 살아보니까 이곳 라스베가스 사람들이 지나가다 마주친 사람들이죠. 아니면 상점에 들어가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라든지 상당히 친절해요. 여기 상당히 좀 부드럽고 친절한 감이 있더라고요. 다른 어느 곳보다 이곳이 관광지라서 그런지 아니면 뭐 서비스 지역이라서 그런지 관광지고 서비스 지역이죠. 상당히 친절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관광지라서도 그렇고 여기 라스베가스에 사는 주민들 자체가 이곳 토박이가 아니라 여기로 라스베가스로 다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대대로 살던 토박이들은 좀 적지요. 아무래도 숫자가. 라스베가스 자체가 카지노에 의해서 몇십 년 동안 확 늘어난 도시니까 외지인들이 이주해 와서 커진 도시라서 외지인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뭐 친절하다고도 하는데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대체로 많이 편안하고 친절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라스베가스에는 주택가들은 조용하고 어디나 뭐 마찬가지겠지만 주택가에서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라스베가스 스트립 카지노 호텔들이 많이 모여 있는 유명한 곳이죠. 그쪽에서는 항상 생동감 활동적인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심심할 수 있는 은퇴 생활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게 되면은 다른 곳보다는 생동감을 더 느낄 수 있고 심심하지 않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는 곳이죠. 여기까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라스베가스에 이주해 와서 아직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지금 많이 제가 말씀드렸고 몇 가지 조금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조금 불편한 점도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뭐 모든 게 나한테 다 맞고 모든 게 다 좋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면 대체로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들 댓글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제 얘기만 딱 들을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이 이렇게 장단점, 라스베가스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들어보시고요. 가능하시다면 또 오셔가지고 또 한번 둘러보시고 그걸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안 오신 것보단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사는 거하고 또 놀러 온 거하고 다르지만 제 얘기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도 참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